이런 변화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죠.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지엽적이다. 김프로가 픽한 뉴스가. 예. 저 바이든의 인슐린 비용 월 35달러로 제한하라. 혹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그 헤드라인은 바이든 압박에 꼬리 내린 제약사 릴리 인슐린 가격 70% 인하. 아, 그, 일라이 릴리라고 뭐 네. 세계적인 제약사죠. 네네네. 예. 여기서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우리 당뇨병 약 70% 인하합니다. 70%. 7%가 아니라 70%예요. 그러면 한 10만 원 하던 게 3만 원 되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야, 70% 내려도 남으니까 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또 하나는 야, 이게 미국에서 바이든 압박에 제약사가 자기네들이 주력 제품을 70% 인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긴 이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난 권 프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 이게 국가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국면에 우리가 살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횡재세 얘기 들어보셨죠? 예. 횡재세는 뭐예요? 야, 니네 정유회사들 니네들 돈 너무 많이 버니까 횡재세네. 횡재세. 너 이거 횡재한 거야? 돈 내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표준을 만들고 그 힘으로 초강대국이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게 미국이죠. 사실 유럽에 나가면은 유럽에 살아보시면 야, 이게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헷갈릴 때 많아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북구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솔직히 뭐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한번 살아보시면 야, 미국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입니까? 며칠 됐죠? 2월 12일입니까? 그 국정연설을 할 때 얘기한 거예요. 미국 국민 중에 미국 국민이 대충 3억 3천만 정도 됩니까? 이 정도에서 3,700만 명이 일형 당뇨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 근데 이 12%라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이제 부자도 뭐 옛날부터 이 당뇨병 부자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부자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적 의료보험으로 해가지고 다 당뇨병에 대한 인슐린 뭐 이런 거 다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이 예를 들면 빈곤층이라든지 흑인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비만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햄버거 같은 걸 계속 먹으면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뇨병의 그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발을 절단하는 막 이런 치명적인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실제로 당뇨병의 치료제 약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이제 치료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제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인슐린 제품의 구매에 들어가는 거를 캡을 씌워라. 월 35달러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국정연설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잘 몰랐죠. 예. 국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는 계속 뭐 반도체니 뭐 자동차 얘기만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인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일반 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에 35달러만 내고 있어요 현재. 예. 그리고 이거를 일라일리 최대 당뇨병 약을 만드는 일라일리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휴마로그하고 휴물린 가격을 4분기부터 올해 4분기부터입니다. 70% 인하하고 복제약 제품인 리스프로 가격은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당 82달러에서 5월 1일부터 25달러로 낮춘다. 82달러에서 25달러요. 이게 시중에 나온 모든 인슐린 제품의 통틀어서 최저가예요. 한 병에 25달러. 그죠? 네. 그리고 이게 가격이 휴마로그의 1999년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일라이릴리가 치고 나오면 다른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있죠. 뭐 사노피는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뭐 다른 데들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보험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적 보험도 없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이 일라이릴리의 홈페이지에 가서 할인 카드를 다운로드하면
그 할인 카드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미국의 전 3,7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700만 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이 인슐린을 구입해서 치료를 하는데 월에 $35 이상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뭐 워낙 그 의료보험 체제가 미국보다는 강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60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네, 나와요. 우리나라 인구의 5천 뭐 한 1,200만 명 되니까 네네. 미국하고 비율이 비슷한 거죠. 미국의 3억 3천만 명에 3,700만 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이게 사실 아침에 운동하다가 BBC에서 이 뉴스를 굉장히 크게 다루더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픽한 거는 뭐냐면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도 은행이라든지 통신 3사라든지 또 공공적인 성격의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뭔가 당신들도 기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네.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지금 뭐 이 통신도 아니고 정유도 아니고 또 뭐 은행도 아니에요. 그렇죠. 당뇨병 제약회사에다가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이 이상 받지 마. 캡을 씌워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아마 글로벌리 이런 환경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근데 그 연원에 뭐가 있을까 가보면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왜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도 야, 금리 너희 올리지 마. 그런 거잖아요. 예. 공공요금 올리지 마. 인플레이션. 야, 약값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 인플레이션. 예. 당뇨병 약을 엄청 올려갔거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독과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의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을 정치권에서는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독점하고 있는 업체 중에 로컬라이즈 돼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네. 독점을 글로벌리 하고 있다? 이거는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걸 제약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좀 나서줘요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컬 온리 독점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생각해봐야 될 나름이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로컬 독점이라는 게 금융이잖아요. 금융, 전기, 가스, 그런 거죠. 통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비단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낳은 전 세계적인 경향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럼 어디다가 투자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추세를 피하려고 하면 정부 정책이 선도해 주는 그 산업에다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신재생 예. 독점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독점을 깨기 위한 정부의 수단으로 진작이 되고 있는, 지능이 되고 있는 그 권역이 또 있단 말이죠. 네. 그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 바이든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정유의 독점 예. 이 부분을 깨는데 또 물론 이제 환경이 이제 앞에 이제 간판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속내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를 이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구획지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강화되는 걸 느끼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하면서 $35 이상 받지 마. 이게 국정연설에 포함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191 최대 업체가 우리 70% 다운시킬게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국가 간에도 울트라 파워인 미국의 힘이 훨씬 더 강화되는 예. 전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또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더 굉장히 없어지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이 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퓰리즘이거든요. 이 예. $35 이 규제하는 그런 거는 것 같아요. 파퓰리즘이죠. 물론 이제 미국 당뇨병 환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죠. 빈곤층이나 이런 데들은. 예. 근데 이런 류의 정책들이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피해를 받는 업종이 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업종 회사에 대한
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뭐 금융이라든지 통신 이런 거 관련해서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다들 하는 얘기가 뭐 그런데 뭐 통신 요금 좀 싸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 석유값 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금리 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물가로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시장 원리에 안 맞고 원칙에 안 맞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근데 이제 같아요. 딱 그런 시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후유증에 대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에 대한 처방전들을 내야 되는데 그게 금리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시 경제 정책 가지고 단기간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부의 힘, 공권력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근데 기업들한테 니네 이렇게 해서 싸게 받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 1년에 뭐 1,000억 남던 회사가 100억 남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0억 남는 거를 버티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뭔 수를 써서라도 다시 1,000억을 만들 건지는 또 그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또 이익을 늘리려고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뭐 당뇨병 환자만 있나요? 고혈압 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뉴스3 그리고 미스터 마켓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권순혜 팀장님은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에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